한자여기 낱말 이야기 45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풍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풍놀이. 요즘 단풍이 글쎄요,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지금 대구인데, 대구 팔공산이나 앞산에 단풍이 왔다 가는지 저는 지금 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옛날부터 가을에 단풍이 될 때는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단풍놀이를 좀 했습니다. 지금이 단풍의 계절 이제 다 되어 가는 때입니다만, 단풍이란 글자와 관련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창덕궁, 서울의 창덕궁, 아마 뭐 부용지 그쪽에 있는 단풍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궁궐에 단풍이 있는데, 이 단풍은 궁궐과도 좀 상관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자로 보면 단풍은 붉을단입니다. 또 풍은 단풍나무 풍이에요. 단풍에는 붉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노란색, 뭐 갈색, 뭐 여러 가지 어우러져 같이 피죠. 그래서 그걸 단풍이라는데, 일단 단풍에는 대표적으로 붉은 것이 대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붉을단입니다. 붉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붉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러한 모양의 글자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동굴을 얘기합니다. 동굴의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동굴 모양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물정으로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점을 찍어서, 자, 옛날에 이제 붉은색의 광물을 이렇게 동굴에서 채취를 했다는 거죠. 유황과 수원이 합쳐진 그런 광물인데, 그 광물의 색깔이 붉다, 그것을 동굴에서 캐내는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붉을단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자가 단이 아니라 란이란 그런 발음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뒤에 예시가 된 낱말이 나오겠습니다. 풍은 이렇게 단풍나무 풍이죠.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목을 적습니다. 나무의 이름이죠. 그런데 발음은 이제 풍이에요. 바람풍, 이거는 부수자죠. 자, 그럼 왜 이것을 단풍나무라고 하느냐, 왜 바람풍이 들어갔느냐 하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단풍나무의 잎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겼죠. 이렇게 해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잘 흔들린다. 가지는 가늘고 잎은 이렇게 좀 큰 편이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잘 흔들린다 해서 이 글자를 썼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이 단풍씨가 되겠습니다. 단풍씨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뱅뱅뱅뱅 돌면서 이렇게 흩어지죠. 저희들도 어릴 때 이걸 따서 이렇게 막 날려본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날리면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돌면서 날아가죠. 바람개비처럼. 그래서 풍이 들었다, 바람풍자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붉을단과 단풍나무다, 붉은 나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늦가을에 식물의 잎이 붉고 누르게 변하는 일이다. 뭐 찾아보지 않아도 이 정도는 알죠. 그리고 또 단풍나무를 가리켜서도 물론 당연히 단풍이라고 하겠죠. 이 풍자가 들어가는 낱말도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을 가리켜 가을의 금강산은 풍악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풍. 그래서 단풍이 아주 절경인 모양이죠. 풍, 악산. 산을 얘기할 때 좀 험한 산은 악을 붙습니다. 그래서 풍악이다, 풍악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앞에서 잠깐 궁궐에 창덕궁 부용정의 그 단풍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단풍은 궁궐을 나타내는 뜻도 가지고 있다. 왜 단풍이 궁궐을 나타내느냐 하면, 중국의 한나라 때 궁궐에 단풍을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풍이라면 궁궐을 어느 정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아마 그렇게 많이 심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풍이라는 글자, 단풍나무 풍이 들어가는 낱말을, 예를 들어서 풍금이다, 이 금할금이죠. 단풍나무가 많은 곳이다, 그것은 궁궐이다, 그것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해서 풍금, 이렇게 되고, 풍신, 이것도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신이라는 것도 대궐 또는 집을 뜻하는데, 단풍나무가 많이 있는 궁궐이다, 이렇게 되겠죠. 풍패, 패는 이제 계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임금을 가리켜서 폐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계단을 얘기해, 섬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풍이 많은 곳이다 해서 이 세 낱말들은 다 궁궐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쓰진 않지만 혹시 옛 서적을 보다가
이러한 낱말을 보면 궁궐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도 보여드린 그림과 비슷한데 이 창덕궁 후원의 부용지 옆에 보면 이렇게 영화당이라는 정각이 있고 이 부근이 이제 넓은 뜰이 있습니다. 뜰인데 그것을 춘당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전에 춘당대시라고 해서 과거도 많이 열고 과거장으로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춘당대 부근에 단풍정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곳을. 왜냐하면 이 주위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다. 단풍정인데 이 정자정인데 사실은 정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자는 없지만 그렇게 단풍을 많이 심은 춘당대 주위를 단풍정이라고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궐과 단풍은 조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자, 붉을 단, 경우에 따라서는 란으로도 쓰인다. 이 낱말을 보면 첫째 일반적으로 붉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궐의 단청, 우리나라는 궁궐이나 절이나 가면 단청을 하죠. 그때 붉고 푸른 색깔이 중심이 돼 가지고 그림처럼 채색을 입힌 그런 건축을 단청이다 합니다. 단정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 두루미를 얘기하는데 단이다, 붉다. 무엇이 붉으냐? 정수리가 붉다. 정은 정수를 얘기합니다. 머리 위를 얘기합니다. 그런 학을 단정학이라고 한다.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루미, 학의 머리 위는 붉습니다. 붉은 그 색이 있다 해서 이러한 것을 단정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을 한다, 단장을 한다 할 때도 이렇게 단장입니다. 붉게 화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입술이나 연지곤지 이런 좀 붉은 빛깔이 드는 그런 화장품을 많이 쓰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단에는 좋은 약이다, 신비한 약이다, 영약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약이다, 단약, 아주 거의 신선이 먹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신비한 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도교에서 많이 쓰는 그런 선단이다, 신선성과 이렇게 영약을 뜻하는 그런 글자를 써서 이 단자가 약을 뜻하는 표시로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은단이라고 있죠. 은단. 예. 인단이라고도 하는데 인단은 좀 틀린 말이고 은단. 우리가 먹는 은단 그때도 이 단을 쓴다. 이 영약과 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붉기 때문에 내 충성스러운 마음, 내 정성을 다한 마음을 또 단이라고 합니다. 단심. 나의 일편단심. 한 조각에 정말 붉은 마음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이다 할 때 단심이죠. 고려 말에 포원 정몽주가 단심가를 불렀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할 때 그때 단심가죠. 그때 단은 성심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란이라고도 쓰인다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란이라는 나무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모란 할 때는 모단이 아니고 모란이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 만주 쪽에 살았던 한 민족 중에 거란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읽으면 계단이 되지만 이것은 거란이라고 읽는다, 란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단을 써서 알 수 있는 글자 중에는 지역 이름의 단양입니다. 단양이라는 지역은 이 단자로 쓴다. 그리고 단전호흡 할 때 배꼽 아래에 맺히 내려간 곳에 있는 위치한 그것을 단전이라고 하죠. 또 단순호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는 입술을 얘기합니다. 입술. 이 입술을 얘기하고 치는 이를 얘기하죠. 호는 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붉은 입술과 하얀 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인의 조건이다 해서 단순하고 호치하면 미인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단풍, 단청, 단심가 이런 글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